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제는 빌라 평수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평수란 말 안 쓰지만 평방미터를 쓰죠. 그런데 편의상 평수라고 하겠습니다. 빌라 평수를 제대로 알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례를 가지고 제가 사례 그를 엄청나게 머릿속에 많죠. 최근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계속 아파트에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제 빌라를 구하러 다니신 분이에요. 30평형대 빌라를 구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빌라는 30평형대가 거의 없습니다. 강남 쪽은 30평, 50평형대도 많습니다. 원래가 빌라의 출생이 고급 빌라를 해서 나온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서민 빌라를 칭하는 거죠. 서민의 주거지를 빌리지, 준말 빌라. 원래 용어로는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저 인간 답답한 인간이라고 하니까 그냥 빌라로 칭하겠습니다. 자, 그분이 요구하는 30평대 빌라는 서민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강남 고급 빌라, 한남동이나 강남의 빌라는 100평도 있죠. 그 연예인들 사는 거. 자, 일단 그거를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 평수는 평형대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구하는데 속거나 그 다음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서 정답은 아니지만 미리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등기부 등본을 뗐을 때 그 전용 면적, 예를 들면 70평방미터로 나온다. 그러면 대략 20 몇 평 될 것이고 20 한 1, 2평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50평방미터 나온다 그러면 15, 6평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15, 6평을 그냥 빌라 평수라고 생각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뭐또 발코니지 몰래 베란다 면적이나 기타 서비스 면적, 세탁기 놓는 거, 이런 면적은 전부 제외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34평형이라고 했을 때 전용 면적이 25.7평으로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베란다 면적을 전부 포함해서 34평형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면적을 포함하고 공용 면적을 포함하고 관리소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34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34평형 할 때는 계약 면적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할 때 면적. 그러나 빌라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공용 면적도 없을 뿐더러 엘리베이터도 없는 경우도 있고, 이따 또 그건 다른 주제로 하겠습니다만은 신축 빌라에는 있으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용 면적도 빠지고 서비스 면적 간단히 말하면 베란다 말합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등기부 등본상의 면적, 그래야 남들도 다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이거를 모르고 사면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빌라는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뭐 사면은 사는 즉시 가격이 떨어진다, 관리하기도 불편하다, 살기도 불편하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 평수를 제대로 모르면, 그때 그분은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몰라서 제가 이건 설명을 드렸고, 또 어떤 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25평으로 알고 샀는데요, 등기부 등본 뜯어보니까 15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팔 때는 뭐만 인정해준다? 15평으로밖에 인정 안 되는 거죠. 왜? 등기부 등본상의 면적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는 좀 다르다. 빌라 평수는 뭐라? 등기부 등본상의 면적만을 확인하고 그것만을 신뢰하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그걸 전부 확장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길어지니까 섹타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는 아파트하고 면적을 달리 생각을 하라. 빌라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얼마죠? 15평이냐 20평이냐 18평이냐. 그러면 아파트로 치면 18평이면 25평형이 되겠죠, 면적은. 그리고 빌라가 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더 넓습니다. 서비스 면적이 더 많으나.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서비스 면적으로 나온 거는 고맙게 서비스로 받고요. 알 거는 등기부등본상의 면적만 참고하라. 알겠죠? 네, 이상입니다.